여러분, 지금 이 순간 딱 하나만 상상해 보세요. 오늘 밤 의사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시간이 6개월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뭔가요? 일, 돈, 명예? 아니면 미처 하지 못한 어떤 말 한마디? 오늘 저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실제로 남긴 고백들을 여러분께 전달하려 합니다.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가 수백 명의 임종을 지켜보며 기록한 연구, 심리학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 수집한 생애 말기 인터뷰, 그리고 그 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공통된 후회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오늘 당장 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2011년 호주의 완화치료 간호사 브로니 웨어는 임종을 앞둔 환자들과 수년간 대화한 내용을 책으로 펴냅니다. 제목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 책은 전 세계 45개국에 번역되었고 심리학계와 의학계 모두에서 죽음이 가르쳐주는 삶의 교훈으로 인용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연구와 그 이후 나온 심리학적 후속 연구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마지막 숨을 앞둔 사람들의 진짜 고백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후회는 남의 기대대로 살았다입니다. 연구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한 후회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다. 이걸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에이, 나는 내 삶 살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 처음에 누가 선택했나요? 지금 살고 있는 방식, 진짜 내가 원해서인가요? 아니면 부모님이 원해서, 안정적이라서, 남들이 다 하니까? 심리학에서는 이걸 외부 귀인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 맞춰 살아가는 삶. 문제는 이런 삶이 처음에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안전하고 무난하고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산 게 아니었구나. 브로니 웨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이 사라지면 꿈들이 얼마나 실현 안 됐는지 비로소 보입니다. 대부분의 꿈들은 선택의 문제였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선택으로 살고 계신가요? 체념으로 살고 계신가요? 두 번째 후회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말 것입니다. 이건 특히 남성 임종 환자들에게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어린 시절 그 곁에 있어주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 아내와 진짜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다. 회사가 나 없어도 잘만 돌아갔다. 여기서 핵심은 일 자체를 후회하는 게 아닙니다. 삶에서 일이 차지하는 비율을 후회하는 겁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는 1938년부터 시작해서 80년 넘게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연봉도 받고 명예도 받고 건강도 받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직업적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소득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과의 시간을 줄여가며 일을 더 하고 있지 않나요? 세 번째 후회는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없었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참았어요. 괜찮다고 했어요. 사실 안 괜찮았는데. 사랑한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심리학에서 이걸 감정 억압이라고 합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억압된 감정은 관계를 조용히 썩게 만들고 마지막에 가서야 후회로 돌아옵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 표현을 약함으로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남자가 울어서 되냐? 별걸 다 표현한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임종의 순간에는 아무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감정 표현을 많이 해서 후회된다. 단 한 명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고마운 사람에게 고맙다고 말하세요. 미안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세요. 그 말이 지금은 어색해도 나중엔 그 어색함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네 번째 후회는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거립니다. 바빠서 연락 못했어. 언제 한번 보자. 이 말 여러분도 하셨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들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아무도 없더라고요. 인생의 후반부, 특히 병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건 돈도 성공도 아닙니다. 곁에 있어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어줄 사람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관계에서 나옵니다. 관계는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물입니다. 오늘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 보고 나서 바로 문자 하나 보내보세요. 잘 지내? 라는 세 글자면 충분합니다. 5번째 후회는 더 행복해도 됐는데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인 후회입니다. 더 행복해도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행복은 나중에 오는 게 아니었구나. 조건이 갖춰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믿었는데 그 조건은 끝까지 안 갖춰졌구나. 심리학에서는 이걸 쾌락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좋은 일이 생겨도 금방 적응해서 다시 원래 행복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집을 사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사고 나니 더 큰 집이 갖고 싶어집니다. 승진하면 행복해질 것 같았는데 또 다음 직급이 보입니다. 행복은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브로니 웨어는 말합니다. 행복해지기 위해 기다리는 걸 그만둬야 한다고. 웃음, 어리석음, 즐거움. 이런 것들은 어른이 되면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이 바로 삶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후회 5가지입니다. 내 삶이 아닌 남의 기대대로 살았다. 둘째, 일에 너무 많은 삶을 줬다. 셋째,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않았다. 넷째, 친구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다. 다섯째, 더 행복하게 살아도 됐는데 허락하지 않았다. 이 5가지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나는 이미 하고 있어 라는 분은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혹시 가슴 어딘가가 찔리는 분이 계신다면 그 찔림이 신호입니다. 삶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신호. 오늘 당장 뭔가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저녁 딱 10분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사세요. 그 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이 시작점입니다. 죽음은 언제나 삶의 가장 솔직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그 선생님을 만나기 전에 배울 수 있다면 우리의 마지막은 후회가 아닌 감사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후회가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의 회로였습니다.